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보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다시 또 이 시간이 왔네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오늘 약간 대학생 훈남 오빠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머리도 네. 좀 예쁘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훨씬 젊어 보여요. 그렇죠. 네. 실제로 젊어요. 자, 이렇게 4월이 주는 포근함도 있고 이렇게 갇혀 있고 나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진 씨와 네. 과거 여행 한번 시원하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과거의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12년 4월 15일 사상 최악의 선박 사고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타이타닉호는 길이 269m에 높이 52m, 총 20층으로 증기기관 하나가 3층 가오 크기였던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는데요. 당대의 혁신적인 기술이 접목돼 이중 바닥에 16개의 방수 격실, 특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닫히는 문과 같은 시스템이 적용돼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 일명 불침선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영화 초반에 그 타이타닉의 화려한 모습들, 화려한 조명들, 따뜻한 분위기 그런 것들이 참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실제로 그 1등 선실 가격이 일주일에 $400가 넘었다고 합니다. 와. $3,000가 넘는 특별실도 이제 2개나 있었고요. 여기에 수영장, 체육관, 그리고 스쿼시 코트. 그러니까 당대에는 정말 이 배인데도 최고급 호텔 이상의 그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배인 거죠.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샘프턴에서 2,200명 이상의 인원을 태우고 뉴욕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당직을 서던 갑판선원은 전방 450m에 높이 20m 정도의 빙산을 육안으로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그렇게 빙산과 충돌한 뒤 타이타닉호는 4월 15일 새벽 결국 침몰하고 말았는데요. 당시 침몰 희생자 수는 영국 상무성 발표에 따르면 무려 1,513명. 와, 희생자 수가 정말 어마어마했네요. 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왔을까요? 불침선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던 배가? 배에는 모두 16척의 구명 보트와 4척의 접는 보트가 있었지만 승객의 절반밖에 탈 수 없었고 구조 신호도 통하지 않아 결국 많은 희생자를 내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영화 타이타닉. 영화 속 여주인공이 두 팔을 벌리고 섰던 뱃머리는 현재 박테리아가 금속을 섭취해 생긴 녹으로 뒤덮인 모습으로 대서양 깊은 곳에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와, 100년 이상 지난 사건이지만 아직도 저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지금은 호화롭던 개인용 선실이 이미 사라졌고 이 모습마저도 2030년쯤에는 이 바닷속에서 전부 고운 가루로 변해서 아마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엔 191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던 그때 경기도 화성 제암리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4월 15일 제암리에 들이닥친 일본 군경은 주로 15세 이상의 남자들을 제암리 교회로 불러 모았는데요. 20여 명의 주민들이 교회당에 모이자 그들은 출입문과 창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차별 사격이 이어졌는데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까지 지르는 끔찍한 만행이 이어지는 동안 그렇게 교회당 안에서 22명이 뜰에서 6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갔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네요. 네, 불길이 교회를 휩싸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도망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운 좋게 교회 밖으로 나와서 도망치는 사람들은 총으로 쐈습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유족 증언에 따르면 시신이 불에 타는 냄새가 밤새도록 바람에 실려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군은 근처에 있는 고주리로 가서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을 학살했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 일본은 이 만행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선교사로 있던 스코필드에 의해 사진이 남겨진 건데요. 그리고 1982년 9월 엉킨 채 발견된 23명의 유해와 불에 그을린 교회의 잔해가 발굴되며 수십 년이 지나서야
합동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저 남편의 유해를 본 할머니의 심정이 어땠을지. 이때 발견된 제암리 학살 현장 유적은 지금은 사적 제299호로 지정돼서 보존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201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관광 명소였던 노트르담 대성당. 지난 2019년 4월 15일 오후 6시 50분 이곳 꼭대기 부분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96m에 이르는 첨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지붕의 3분의 2가 소실됐습니다. 불길은 15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에야 꺼졌는데요. 프랑스를 상징하는 건물이었는데 안타깝네요. 누가 불을 저지른 건가요? 아니면 사고인가요? 화재 원인이 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만 조사 결과 그 다각도로 살펴봐도 어떤 범행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방화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해요. 850여 년 동안 파리의 역사를 함께 지켜온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때문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화재 다음 날 노트르담 대성당을 더 아름답게 복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Nous rebâtirons Notre-Dame. Parce que c'est ce que les Français attendent. Parce que c'est ce que notre histoire mérite. Parce que c'est notre destin profond. 사고 직후 노트르담 대성당 주변에서는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는 파리 시민들의 모습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복원이 진행 중인 노트르담 대성당. 하루빨리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4월 15일에는 굉장히 크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2002년 4월 15일에는 중국 국제항공 소속 여객기가 김해 국제공항에서 4.6km 떨어진 경남 김해시 돛대산 기슭에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내에 추락한 비행 사고는 흔치 않은 일인데 당시에 인명사고도 컸나요? 사고기에는 한국인 136명, 외국인 19명, 그러니까 총 승객이 155명. 승무원 1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가운데 무려 12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중국 쪽 항공사인데도 우리나라 승객이 많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2013년 4월 15일에는 미국 보스턴 마라톤에서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면 세계 4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피해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네. 범인은 결승선 부근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든요. 네. 이 폭발물이 터지면서 8살 소년을 포함해서 3명이 숨지고 264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이 당시 참가자들에게 정말 엄청난 그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로 대회는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네. 아직 대회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오. 실제로 보스턴 마라톤 테러 그 1년 후에 시행한 대회에 참가자 수가 오히려 더 늘어났고 당시에 사고를 당했던 생존자들도 트랙에 올라왔습니다. 특히 테러로 다리를 절단하는 그 부상을 당했던 사람들이 의족을 찬 채로 다시 마라톤에 참가해서 큰 감동을 주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이게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네, 역시 그 어떤 어둠도 한 줄기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 결연한 의지.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과거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역사.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